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생 안전에 대한 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위생 안전에 대한 관리는 작업 공정별 식재료 위생이라든가 급식 관련자의 개인 위생 안전, 교육과 관리, 급식시설 기기 위생 관리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1번을 보면은 기름기가 많은 가스레인지나 싱크대의 묵은 기름때를 제거에 사용하기 좋은 세척제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산성세제, 합성세제, 일종세제, 연마성세제, 용해성세제 이렇게 나눕니다만 일종세제 같은 경우에는 채소라든 과일 전용이 되겠고 2종은 뭐 식기 세척용이고 3종은 세척 어떤 주방기구라든가 주방기구 세척이잖아. 그죠? 그렇게 되고 일반 세제는 뭐 손이라든가 뭐 기물, 식기세척, 청소 작업 등 용이한 모든 세제를 일반 세제라고 얘기를 하고 용해성 세제는 바로 본다면은 뭐 진한 기름때라든가 가스레인지 세척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 산성세제 같은 경우에는 세척기의 광물질이라든가 세제 찌꺼기 때 제거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마세제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라든가 천정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용해성 세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찌든 때 같은 거. 일단 단체 급식에서 세균성 식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했는데 주의 환경을 청결히 유지한다. 식품종의 수분을 감소시킨다. 식기와 소도구를 청결한다. 조리에서 배식까지 시간을 단축시킨다. 주방 내 온도 습도를 일정하게 조절한다. 물론 다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주변 환경도 청결히도 유지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조리에서 배식 시간까지의 시간을 단축해서 조리에서 배식까지 한 2시간 이내에 모든 것이 배식이 끝나도록 그 다음에 온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식품 비잠재적 위험식품 non-PHF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잠재적 위험식품은 pH potential hygiene food가 되겠네요. PHF에 속하는 것은 보통 날 것이라든가 익힌 동물성 식품 이런 그런 거 우유 유제품 각각류 이런 거 되겠죠. 그죠? 근데 온도 관리 필요하지 않는 달걀, 다진 마늘, 멜론 슬라이스, 우유 및 유제품, 식초, 첨가 드레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초, 첨가 드레싱 이런 거는 비잠재적인 위험식품이 됩니다. 드레싱이나 조미료에 해당되는 거 3번이 되겠고 이런 것들은 다 잠재적인 위험식품. 집단 급식소의 조리사 중 한 명이 장티푸스 전염병 보건자로 판명되었을 때에 판명된 대처 요령은 어떤 것인 옳은 것은 했을 때 인스턴트 식품 위주로 급식한다. 비타민이 풍부한 생채소를 충분히 공급한다. 공급되는 음료수만 충분히 가열하여 제공한다. 복균자 및 조리 종사자들의 분변을 검사 실행한다. 복균자는 격리할 필요가 없이 조리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이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수인성 전염병이죠. 그죠? 그러면 보균자 형태의 균을 계속 전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균자를 격리하고 조리에 종사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급식 관계자들의 분변 검사에서 병균이 검사되지 않을 때까지 가열 조리한 식품만을 신속히 급식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에 보균자나 조리 종사자를 분변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균 자체가 열 저항성이 커서 일반적인 살균 온도에서는 파괴되지 않고 미령으로 발병하고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2차 감염을 위한 대형 식중독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특히나 이런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에는 살모넬라 병원성 장염 비브리오 항세포도상구균 이런 것들은 열을 사용해가지고 가열 조리하는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소멸됩니다. 근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숙주세포 내에서 정식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균성 식중독이 잘 자라는 위험 온도대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관련이 없이 그냥 가열 처리로도 불활성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물 오염을 방지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노로바이러스가 사실 문제가 되는데 이 노로바이러스 주 원인 식품은
굴이라든가 하는 그 조개 종류라든가 오염수 등이 문제가 되고 환경 저항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10개나 뭐 100개 정도 바이러스가 있어도 얼마든지 사람과 접촉된다든가 해서 감염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체에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숙주가 필요하죠. 정답 2번이 되겠고, 단체 급식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했을 때, 위생관리하는 것,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서, 조리사의 건강을 위해서, 급격한 주방 환경을 위해서, 올바른 식품 취급 방법을 위해서, 급식을 제공받은 다수인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다수인의 건강을 위해서 식중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식기세정의 간이검사법으로 전분 세정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했을 때 0.1 노르말 용액 요드 용액을 넣죠. 묽은 요드 팅크 용액에 넣으면은 만약에 푸른색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고 알 수가 있겠고, 그죠? 지방식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0.1% 옐로우버터 알코올 용액 같은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염수산수 용액, 이거는 세정 여부가 아니라 이거는 소독수로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것도 역성비누도 살균 소독의 역할을 하겠고, 이거는 소독의 역할이 되겠고. 교차오염을 위한 식중독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식품 전처리는 전처리실 맨바닥에서 취급하면 안 되죠. 전처리하지 않는 식품과 가열 처리된 식품을 같이 보관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식품 취급 작업은 식품용 고급 장갑을 사용하고 따로 소독할 필요가 있죠. 도마는 어류, 육류, 채소리를 구분해 사용하고 사용 전후에 충분히 세척 소독한다. 당연하죠. 도마, 장갑, 앞치마, 다 이런 거, 그죠? 칼도마. 싱크대를 구분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어류, 채소류, 육류, 가금류로 사용을 하는데, 제일 먼저 채소류, 그 다음에 육류, 어류, 가금류 순으로 사용을 하고 깨끗하게 세척 소독을 해야 되겠죠. 8번에는 정답이 4번이 되겠고, 9번에 자외선 살균 등의 특질은 무엇인가 했을 때, 자외선 살균 등은 모든 균종에 유효하지만 실제 물질을 투과하지 않는 그 표면만을 소독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등은 항상 켜놔야 된다. 모든 균종에 대해서 유효하지 않다. 자외선 공기와 물질을 투과한다. 물질 통하지 않고 피조산물 조사 후에 변화를 남긴다. 살균력은 균에 따라 다르나 같은 균종에서도 조도라든가 이 자외선 살균 등의 조도라든가 습도, 조사 거리에 따라서 살균 효과는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사물에 대한 변화를 남기지 않습니다. 수작업으로 식기를 세척하고 소독하는 경우에는 소독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헹굼의 물의 온도는 실온이면 된다. 그 다음에 살균 소독제는 한 달치 미리 만들어 놓는다. 식품 처리용과는 구분되는 싱크대를 구비한다. 비눗물에 닦아 헹군 후 행기로 말끔히 닦는다. 계속 뜨거운 물을 씻으면 기름기도 잘 녹고 건조가 된다. 그래서 보면은 헹굼 온도는 보통 얼마 정도 하는가 하면은 헹굼 온도는 한 50도, 49도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살균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치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알코올 성분 같은 휘발되고 나면 오히려 부활 현상처럼 균이 확 더 정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처리용과는 구분되는 싱크대를 당연히 구비를 해야 되겠죠. 비눗물에 닦아서 헹군 행주는 오히려 여러 가지 습기가 차고 이렇기 때문에 미생물이 많이 번식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닦지 말고 자연 건조라든가 열풍 건조를 시켜야 되겠고, 계속 뜨거운 물로 씻으면은 오히려 이렇게 기름기는 녹지만 잘 건조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 또 식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휘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3번이 되겠고, 식기소독 방법 중 가장 간단하고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끓이는 거, 자비소독이 되겠죠. 약물, 전기, 건열, 정액증, 전기 소독이나 자외선 소독은 특별한 또 장치가 필요합니다. 전기 이런 거는.
약물 소독은 약물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행주의 미생물 살균의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끓이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건열 소독의 용도에 맞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식기라든가 조리기구는 이제 건열 소독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열탕 소독 혹은 자비 소독과 같은 경우에는 뭐 행주라든가 조리기구라든가 뭐 식기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고, 생채소라든가 과일 같은 경우에는 염소소독, 차, 염소산수라든가 이런 걸 쓰게 되겠고, 발판이나 식품 뭐 접촉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차, 염소산수와 같은 것들을 쓰게 됩니다. 13번이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채소의 살균에 사용되는 소독제로서는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마찬가지로 생채소 같은 경우에는 차, 염소산수 나트륨, 그죠? 이 염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뭐 100ppm 같은 걸 사용해서 넣기도 합니다. 독성이 적고 투명하고 살균력이 강하고 손소독에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역성비누는 자극이라든가 부식 등 독성이 좀 적고 살균력이 강하고 손과 식기세척에 많이 사용을 하는 역성비누입니다. 급식소 조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조리원은 어떤 것인가, 누구인가 했을 때 장티푸스 보균자, 손톱이 골맞을 때, 피부병이 있을 때, 소화불량이 있을 때, A형 감염일 때. 소화불량은 본인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화불량인 경우 다른 건 전부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수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체 급식 종사자의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에서는 어떠냐 했을 때에 학교 조리 종사장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1회를 하게 되고,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연 1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9번에 대해서 풀이를 보면은 소독액 농도 환산법에 나오죠. 그죠?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조리 종사자의 위생관리에 대한 것도 적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그 뒷페이지에 제가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제가 이 녹음을 하다 보면은 녹음이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가 봐요. 지난번에도 30분을 녹음을 했는데 4분밖에 녹음이 안 돼가지고 결국 새로 했는 경우인데, 이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한 23분 정도 이게 지금 제가 비교하면서 녹음을 시키는데 12분 정도밖에 녹음이 안 돼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제가 하는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못 듣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제 녹음 어떤 그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일단은 쭉 청취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문제풀이를 하고 난 다음에 정답을 모르는 경우에는 문제풀이한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항상 제가 정답을 달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도 보니까 이게 지금 녹음되는 시간이 벌써 다른 거는 이제 거의 다 25분이 됐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13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하면은 마지막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답을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또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